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변증론, 즉 체질을 구분하는 변증론에서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음인 중에 키가 큰 사람도 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음인인데 소양인같이 생겼고요. 소양인인데 소음인같이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즉, 외형으로만 봤을 때 혼동하는 수가 있어요. 대략 퍼센트로 보면 10명이면 한 두세 명? 한 서너 명? 꼴은 혼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말하면은 한 10명 중 6명 정도는 6명이나 7명 정도는 구분이 확실하다는 얘기. 외형으로만 봐도 구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머지 약 20-30% 내지는 30-40% 정도는 약 30% 정도는 외형으로 봐서는 전혀 다른 체질로 오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소음인 중에 키가 큰 사람도 있다. 보통 소음인들이 왜소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키가 장신, 키도 크고 근골도 크고 소위 말 뼈대가 굵고 이런 분들은 계십니다. 잠깐 원문을 보겠습니다. 소음인 체형이 외단이 역다유 장대자야 호교 팔구척 장대자하며 죄송합니다. 태음인 체형이 장대이 여호규 육처 외단자니라. 소음인의 체형이 왜소하다고 그러죠. 작은 걸 말, 단도 작은 거고요. 어쨌든 보통은 소음인의 체형이 전체적으로 오밀조밀하게 약간 작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때로는 장대는 큰 거죠. 키가 크고 더 근골이 크고 어쨌든 장대한 사람이 역시 많이 있어서 간혹가다 심지어는 간혹가다 팔구척장신, 예를 들어서 옛날 위인전이나 고전 읽으면 팔척장신, 구척장신 이런 거 나오죠. 요게 사실 이제 척이라고 하는 건 한 자를 말합니다. 한 자. 옛날에 우리 30cm 자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게 한 자라고 그러고 옛날 한 척이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그러면 30cm 하면은 9척이 뭐죠? 39, 27, 2m 70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건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요때의 척은 보통은 30cm인데 보통 23cm를 보기도 합니다. 그럼 23cm가 되면은 9 곱하기 23 하면 어떻게 돼요? 약간 한 186? 그 정도? 그럼 한 1m 88, 1m 90 정도. 그러면은 지금도 되게 큰 편이죠. 그죠?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키가 큰 사람도 있으며, 보통 반대로 말해도 태음인의 체형이 보통은 커요. 태음인들이. 그런데 역시 혹 6척입니다. 예를 들어서 6척을 30cm로 보면 3, 6, 18, 1m 80 이것도 큰 거죠. 근데 23cm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약간 140cm 정도? 그러면 이렇게 옛날 체형으로는 맞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이 척의 개념들은 다시 얘기하면 보통은 30cm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아마도 이 치질을 따라봐도 23cm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6척, 키가 작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작은 외단한 자가 있더라. 즉 소음인은 보통은 좀 작은 경우가 많은데 큰 사람도 있고요. 태음인은 보통은 큰 경우가 많은데 작은 사람도 있더라.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번역을 보겠습니다. 소음인의 체형이 외단은 작은 겁니다. 외단 하나 또한 장대, 길고 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혹 8, 9척. 아까 그래서 번역을 3cm 또는 23cm로 했습니다. 약간 3cm면 사실은 너무 커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23cm랑 거의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 정도 장대한 자가 있으며 태음인의 체형은 또한 장대하나 작은 사람도 있다. 6척 정도에는 어쨌든
우리는 외형에 속지 말자. 요렇게 이제 화두를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계란이 있어요. 계란이 있는데 색깔은 다른 건 비슷비슷한데 요거 하나만 좀 유독 다르죠. 그래도 계란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 겉으로 봤을 때 계란이다. 계란인데 색깔이 다른 것도 있네? 그렇다고 특별한 게 아니라 계란은 계란이라는 거죠. 소음인이다. 그럼 소음인은 소음인 거야. 근데 소음인 중에 간혹 키가 큰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소음인인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해요. 태음인은 보통 기골이 장대한 수가 많아요. 하지만 왜소한 태음인도 있는 거야. 그래도 태음인인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해서 예를 들어봤습니다. 또한 보통 농구를 하면 어때요? 보통 키가 커야 훨씬 유리하죠. 농구 슛하기도 좋고 뭐. 그런데 뭐 이제 여기 사진을 구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만 요 학생들에 비해서 얘가 좀 키가 좀 적어 보여요. 그죠? 좀 약간 좀 차이가 좀 나죠. 이래도 이렇게 농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농구 선수인 거야. 키가 적어도 농구 선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은 농구 선수면 키가 크다. 보통 우리 선입관념이 그렇게 돼 있죠. 작은 수도 있더라. 물론 이제 아이들 뭐 하는 겁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 사과도 마찬가지야. 사과도 빨간 사과가 많지 않아. 하얀 사과도 있어요. 이제 조생종 사과들은 이제 파란색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아오리라든지. 어쨌든 어떻게 사과는 사과인 거예요. 그래도 그리고 이런 문양을 넣어도 사과는 사과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좀 편하다. 얘가 좀 그렇습니다만. 자, 결론을 보겠습니다. 소음인이지만 큰 사람도 있더라. 착각하지 말자. 우리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소음인은 무조건 이렇다라는 고정관념. 예를 들어서 소음인 손발이 차갑다. 다 그럴 거야. 아니에요. 손발이 차가운 사람도 많죠. 하지만 소음인인데도 몸 관리를 잘해서 손발이 따끈따끈한 사람도 많아요. 소음인인데 냉수를 못 마신다? 맥주 먹으면 탈이 난다? 보통은 맞아요. 다 그럴 거야. 아니에요. 건강한 소음인은요, 매일 캔맥주 잘 먹고요, 생맥주도 잘 먹고요, 얼음물 벌컥 잘 먹습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소음인이지만 큰 경우도 있더라. 또 반대로 말하면 태음인이지만 작은 수도 있더라. 이해가 금방 되시죠? 이런데 혼동하지 말자. 그래서 결론은 외모에 속지 말아라. 딱 봤을 때 거기에 혼동하면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좀 간단했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고정관념을 탈피하자. 이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